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음식을 차지하기 힘든 이예순 씨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습관? 그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하루가 끝난다. 365일 식욕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기가 육해공군 다 있어. 남편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지방 많은 고기, 냉동식품, 떡까지 냉동실이 꽉 찼습니다. 우리 집은 떡이 많아. 열량이 높아 체중 감량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인 떡.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배가 부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식곤증. 먹고 자고 또 먹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네요. 양배추 좀 먹어. 기름진 삼겹살에 먼저 손이 가네요. 고열량 간식에 기름진 식사까지 괜찮을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온 이예순 씨. 건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체지방률이 몸의 43.7%가 지방으로만 23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습관을 안 고치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되겠죠. 자, 아까 그럼 적으세요. 1번, 건강 노트를 만든다. 건강 노트는 건강에 대한 거 아니면 내 일상생활을 다 적어도 돼요. 건강에 대한. 이예순 씨를 위해 맞춤형 식습관 처방과 건강관리에 좋은 운동법도 알려줬습니다. 다시 만난 이예순 씨,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겉보기엔 허리둘레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걷기 운동도 한다고요. 12,000보에서 한 15,000보, 2만 보 걸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고 저녁 먹고 나면 한 30분 운동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나와요.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여전히 고민이 많은 이예순 씨. 1년 전만 해도 당뇨 전 단계였지만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당뇨 평원정 받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합병증이 무섭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너무 겁이 나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병증이 좀 안 오고 될 수 있으면 늦게 올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김선신 교수님께서 2년 전에 사례자분을 상담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당뇨 전 단계셨는데 네. 지금은 당뇨로 발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이예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신 교수님 나와 계신데 한번 숙제 검사 한번 받아볼까요?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약속을 제가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건강하게 드시는 습관,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짬짬이 운동하는 것도 건강 노트 작성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을까요?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고요. 또 뭐부터 해야 될지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간식 조절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네, 이제 혼자 한다고 하면은 참 어려운 게 많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못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운동을 2만 보 걸으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 걸으시긴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걸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체력은 안 되는데 2만 보 걷고 나면 그 다음날 힘들어서 못 걷고 내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하셔야지. 이제 합병증 걱정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합병증이 안 오게 하려면 혈당 조절을 아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 검사 결과 나오는데 네. 교수님 좀 짚어주실래요? 네, 혈당 지금 네. 공복 혈당 130에서 144 나오신다고 했고 식후 혈당이 280까지 말씀 주셨고 공복 혈당 조절 당뇨 환자에서는 이제 130 밑으로 조절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식후 혈당은 180 이하로 조절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예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순당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식단을 보면은 떡을 좋아하시고 단 거 좋아하시고 과일도 단 거 좋아하시고 이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1단계는 탄수화물을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꾸고
적절하게 그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 그래서 그리고 운동도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시작을 해서 점점 체력이 좋아지면 2만 보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마음은 되게 급하실 거 알아요. 합병증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급하셔서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순 어머님 지금부터 살 뺄 수 있는 식사법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참 세상에 맛있는 간식이 너무 많아서 간식 끊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에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식단 관련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주세요. 자, 다음 중에서 뱃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래떡, 2번 사과 음료, 3번 토스트, 4번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밀가루로 만든 빵, 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어려운 게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뭔가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밀가루, 가래떡! 저 가래떡으로 하겠습니다. 가래떡. 예. 자, 박경희 교수님, 정답 네. 무엇인가요? 사실 뭐 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인데 문제를 잘 봐야 되잖아요. 문제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네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은 네. 2번 사과 주스입니다. 오. 네. 1번, 3번, 4번도 사실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기 때문에 끊으면 좋긴 하지만 대개는 저건 간식으로 먹지 않고 주식으로 먹게 되면 양만 조절하게 되고 다른 걸 다양하게 먹게 되면 좀 크게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 사과 주스 같은 경우 이제 음료수죠. 이런 음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상과당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혈당을 많이 높이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액상과당이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냥 갈아서 드시는 주스라 하더라도 통째로 드시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지 저렇게 갈아서 드시면 섬유질도 파괴되고 해서 오히려 당을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음료 같은 경우는 대개는 간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량 섭취가 많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그런 문제를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단맛 말씀하셨는데 단맛은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과 주스, 사과즙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액상과당 없는 사과즙을 먹어서 괜찮겠지 했더니 마지막에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하셔서 사과를 울고 갈아도 싶네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 하셨으니까.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김선신 교수님께서 무려 5kg을 감량하면서 자주 이용하셨다는 식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짠! 네, 지금 잡곡밥, 두부, 멸치볶음, 장조림, 시금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쌈채소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행히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교수님 이렇게 먹어도 진짜 살이 빠지나요? 그럼요. 잘 드시면 앞에서 두 분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잘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저게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이제 하버드에서 권유한 식사법인데요. 저는 한 접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접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반 이상은 채소랑 과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4분의 1은 건강한 탄수화물, 4분의 1은 건강한 단백질. 앞에 건강한이 되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탄수화물은 이제 통곡물, 현미, 잡곡 이런 밥이고 흰 쌀밥 대신에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은 막 기름지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저런 포션으로 드시면 되게 건강해지실 수 있고 살도 아주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네. 저 접시 보니까 절반은 지금 녹색이고 나머지 절반은 통곡물에다가 단백질 식품 이렇게 구분이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장을 보시거나 요리를 할 때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뱃살 쭉쭉 빠지는 식단의 법칙 첫 번째 공개할게요. 자, 뱃살 쭉쭉 빠지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을 골라 먹어요. 어렵네요.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그 같은 100g의 음식인데 열량이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으면은 20g만 먹어도 100칼로리예요. 근데 당근은 250g을 먹어야 100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과자, 버터, 초콜릿, 마요네즈, 치즈 대부분 가공식품이죠. 네. 그리고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은 방금 전 김 교수님이 보여주신 현미밥, 채소, 뭐 당근, 사과 이런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식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에는 저 말고도 집처럼 두 끼 먹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수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에다가 밥. 전날은 아침이라서 백반인데 점심 저녁 때는 잡곡밥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생선하고 계란 프라이, 그다음 김하고 나물 반찬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